사실상 진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진도 마지막 나오고요. 진도 개 조금이에요. 진짜로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개 조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하고 금요일 날에는 과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 문제랑 우리 정석 과제 나가는 거 있어요. 그 넥스트 데이랑 그것까지 하면은 돼요. 이번에는 광양고인데 다음 마지막으로 명덕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선생님 뭐 자꾸 높아지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노시는 거 나중에 수능 끝나고 노시고요. 이번 겨울 방학이 정말로 혹시 분수령이란 표현 압니까? 분수령? 물이 갈라지는 고개를 분수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이 있으면 고개에 있으면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질지 결정되는 고개를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또 그만큼 학생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이때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학기 중에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재능이 뛰어나다거나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놀고 싶다. 천천히 해야지. 난 왠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놀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지금 이때 열심히 하는 버릇을 들여놔야 고등학교 가서도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뭐냐면 머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능은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 좋은 편이에요. 상위 5%까지는 아닌데 한 15%, 20% 정도입니다. 근데 15%, 20%면 높은 편이에요. 그 정도인데 노력이 하위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교 때는 티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배우는 양이 조금이고 쉬우니까. 근데 공부가 어려워지고 많은 양을 할수록 재능보다 중요한 건 재능만큼 중요한 건 노력이에요. 그 노력이 없으면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어요. 물론 재능이 1%면 되죠. 근데 재능이 1%인 애들은 이미 니네가 봐도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 먹기에는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안 됩니다. 졸라 안 돼요. 꾸준히 조금씩 해서 아주 조금씩 변해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해 있는 거지. 오늘 갑자기 개 열심히 한다고 내일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오늘 하루 굶는다고 갑자기 15kg 빠지지 않아요. 그죠? 오늘 하루 개빡세게 운동했다고 갑자기 3kg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운동하는 거 조금씩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고 하고 그러다 하루 폭식하는 날도 있지만 다시 또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두어 달 지나면 한 5kg 빠져 있는 거고요. 1년 지나면 20kg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고 이번 겨울방학 때 노력하셔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 노력 안 하면 조집니다. 다음 기회는 언제 오냐면 수능이래. 재수할 때밖에 안 와요. 한번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정착되면 올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적 좋은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성적 좋은 애들은 보통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노력 없이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번 방학 때 열심히 해서 그게 다는 아니에요.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크게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개 열심히 하시고요. 좋아하는 과목만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과목도 해보세요. 싫어하는 과목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네, 이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좀 꼬라박으셔야 됩니다. 효율, 효과 이런 건 되게 많은 시간을 꼬라박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니까. 그리고 남들의 방법은 남들의 방법일 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재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방법하고 남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리고 그걸 검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꼬라박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꼬라박는 시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그래서 노력한다고 결과가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노력 없이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노력 끝에 대부분은 결과가 있고요.
선생님 생각에 고등학교 공부, 수능까지는 노력하면 2등급까지는 나와요. 2등급까지는. 노력했는데 2등급보다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재능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많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죠. 선생님도 음악이나 체육엔 재능 없어요. 근데 노력하면 노래 한 곡 정도는 잘 부를 수 있겠죠. 예, 한 2년 정도 노래 한 곡만 연습하면 그건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이번 방학 때 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개 열심히는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을 속이지 말고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오늘 하루 뿌듯하게 개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세요. 남들 속여서 뭐합니까? 결국엔 점수로 다 결론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잘 때 오늘 하려고 그랬던 거 혹은 해야 될 거 다 했구나. 개 뿌듯하다. 힘들지만 개 뿌듯하다. 이런 느낌으로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새 남들이 보기에 미친 새끼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로는 그러고 있진 않지만. 알겠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니네가. 예. 선생님 중등만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10여 년 만이라서. 네, 보통은 중등하면서 고등까지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등만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 중등하면서 고등까지 하는 애들은 데리고 가면서 갈구면서 혼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네요. 괜찮아요. 뭐 니네 인생은 또 니네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요. 자, 오늘 광영곡 거 해볼까요? 광영곡 거 많지 않습니다.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도 지저분하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가 선생님은 되게 공부를 한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 정도쯤이면 꽤 괜찮은 정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 맞았어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네. 1, 2, 3, 4번은 틀리시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1, 2, 3, 4번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5번, 6번, 7번, 8번 있는데요. 7번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 보면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제 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다. 그럼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친구를 rx라고 놨고 구하는 건 r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럼 물론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걸 넣어서 a랑 b를 다 구해도 되는데 가만 놓고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되죠. 그럼 사실 볼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대로 넣으면 이건 사라지고요. a, b 구할 필요도 없이 r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 더하기 4 해서 r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 식을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그걸 구하게 되면 A랑 B를 구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줄이는 걸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흐름이나. 그다음에 8번. 이건 너무 고전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나왔더라고요. 요즘 오히려 너무 고전적이라 안 나오는데 구간 특별히 없고요. 그냥 이 친구의 최대값인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럼 꼭지점 찾으란 이야기입니다. 꼭지점에 무슨 좌표 이야기하는 거냐면 y좌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y좌표의 값을 FA라고 설정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FA 구하신 다음에 그냥 A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클래식한 문제인데 나왔더라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판별식 D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10번도 그냥 분모의 X세제곱 플러스 1이 최소 공배수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특별한 거 없어요. 두근의 차가 3이라는 내용 나왔고요. 이거 식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근각에서의 관계 이야기하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x1 더하기 x2는?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얼마입니까? 7이에요? 마이너스 7이에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는 x 플러스 k의 두근이 x1, x2잖아요. 두근이 x1, x2니까 넘겨서 동류항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 마이너스 a는 0의 두근이 x1, x2고 그럼 x1 빼기 x2가 x2구나. x2 빼기 x1이 3이라고 나왔고 x2 더하기 x1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k-a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두근의 곱 구하라는 겁니다. k값 얼마인지 a값 얼마인지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됐고요. 12번이요. 12번. 혹시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죠? 그거밖에 없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냈을까 싶어서요. 그것도 뒷부분에 있길래 뭔가 이런 게 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고 이거잖아요. 이거 이야기한 거죠. a-b-c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a랑 여기가 마이너스고 아닌가? 여긴가? 이렇게인가? 이렇게네요. 이렇게네요. 어쨌든 이건데 왜 이걸 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12번인데. 그래서 선생님 공통인 인수가 있어서 뭔가 정리하나 그런 것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보통 이런 건 1, 2, 3, 4번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봐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뭐지? 라고 했는데 예, 별거 없네요. 됐고요. 13번도 패스하고요. 14번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 덧셈, 뺄셈, 곱셈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 그래프상으로 아래로 볼록인 친구 하나랑 위로 볼록인 친구 하나가 만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문제에서 점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뭐 하면 되냐면요. t를 집어넣었을 때 이 길이, t를 집어넣었을 때 이 길이 또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경우에도 결국엔 ft 빼기 gt에 무엇을 하면 되냐면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절대값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ft 빼기 gt를 하면 식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ft 빼기 gt 자체는 2배의 t-2랑 t-6이 돼요. 그럼 얘는 2랑 6에서 원래는 2랑 6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뒤집히고 막 그러는 건데 절대값 씌우는 거라서 2랑 6을 지나면서 원래 아래로 올라간 이런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친구인데 우리는 이거에서 t의 범위가 3부터 5까지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얼마? 4일 때가 최대, 3하고 5일 때가 똑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최대 최소 이야기할 수 있고요. 16번 이거는 되게 요즘 풀고 있는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는 문제에 있는 친구의 근이다라는 개념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 플러스 1이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알파를 더하고 1을 뺀 거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분모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지석 씨? 예, 왜 주무세요? 머리도 자르고 오셔서 왜 주무십니까? 머리 안 잘랐어요? 그래요. 머리 안 잘라고 왜 주무십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7번도 별거 없어요. 이거 맨날 하던 겁니다. 맨날 하던 거죠. x 플러스 2로 묶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석에 있는 문제고 되게 많이 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만 해석을 바꿔서 해볼게요. 두 분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예? 선생님 욕 쓴 거 아닙니까?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욕 쓴 거 같은데.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문제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대요. n이 현재 만나는 이야기에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k를 구하라고 했는데 k는 알려지지 않은 상수예요. 변수랑 상수 달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고정된 값인 거고 이건 변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주무시지 말고 잠은 죽어서 자면 됩니다. 죽어서 자면 되니까 그만 자고 진석이도 그만 자고
일어나. 그래서 요 친구들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n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n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n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은 n이라는 식으로 바꿔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하고 y는 n의 교점을 찾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훨씬 간단하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럼 이 친구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3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 k를 몰라서 구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3, 땡땡땡일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친구랑 y는 n이라고요. 근데 n이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일 0,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마일 0, 1 마이 있을 거고요. 마일 있을 거고요. 0, 1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갖다 붙어서 교점을 구했는데 그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 된다고요? 5개요. 5개. 5개가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일 0,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일 0, 1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꼭지점이 3,0인 친구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이 3,0로 이야기를 하시면 즉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해서 판별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해요. 그다음에 19번 항등식 문제인데 홀수번만 남기는 방법, 짝수번만 남기는 방법은 짝수번만 남기는 방법은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짝수번만 남겠죠. 그 다음에 홀수번만 남기는 방법은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빼서 반으로 나누면 홀수번만 남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로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지석아 아직 잘 때가 안 됐어요. 오늘 금세 끝납니다. 오늘 금세 끝나니까 좀만 참으세요. 25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야,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지겨워하면 너무 실례인 거 아니냐? 니네 개 싫어.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20번 맨날 패스했었는데 요거 오랜만에 한번 풀어보죠. 자, f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1x가 있고요. 나머지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똑같은 fx를 이번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2x고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5입니다. 근데 이번엔 똑같은 fx를 이번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세요가 이야기를 되고 그럼 이게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13을 6, 7로 나누는 이야기에 조금 연장선, 확장된 버전인 거죠. 그럼 이 친구도 fx예요. 이 친구 fx인데 이 친구를 뭘로 나눌 거냐면 요걸로 나눌 겁니다. 요걸로 나눌 거예요. 요걸로 나눈다면 아닌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 아니군요. 이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걸 이렇게로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앞에 친구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앞에 친구, 이 친구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 곱하기 qx고 나머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요 2차를 요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나눠야죠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1이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몫은 1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닌가? 맞나? 아닌가요? 아닌가?
야, 선생님도 왜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냐? 하나, 둘 하고 세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잘못 나눴구나.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닌가? 선생님도 왜 헷갈리냐?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토요일 날. 자, 좋은 의견을 받습니다. 지석씨, 일어나시고요. 자, 좋은 의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러면 PQR 3개인데 식 하나 나왔네. 그 다음에 2를 넣어봐요. 그러면 PQR 3개인데 식 두 번째 거 나왔어요. 식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거나 식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식 하나 더는 어디서 뽑아올 수 있을까요? 식 하나 더는 어디서 뽑아올 수 있을까요? 나눠요? 누구를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말씀을 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x에 얼마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 넣고 x에 2 넣어요. 그럼 식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고 똑같은 fx니까 이 친구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똑같은 fx니까 나머지가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똑같은 fx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하던 것처럼 이 친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나누고 이거 나눈 다음에 나머지끼리 더할 거예요. 이거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이거 나누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1이고요.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 앞부분 있고 뒷부분 있는데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인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px 플러스 qx 플러스 r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그럼 p가 되고요. p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 해서 빼요. 그럼 q 마이너스 2p x 플러스 r 마이너스 p 있는데 이게 q 마이너스 2p x 플러스 r 마이너스 p인데 이게 얘고요. 이게 얘라는 거죠. 그래서 Q-2P는 사실 마이너스 5고요. R-P는 1인 거예요. 그럼 미지수 3개 중에 식이 2개 나왔죠? 사실 여기서 아까 이걸 썼다는 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걸 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를 집어넣어서 이거 0되면 사라지죠? 이거 0 되면 4P 더하기 2Q 더하기 R이 나머지인데 그게 2 넣으면 여기 2 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사라지고 여기 2 넣으면 얼마예요?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정신 차리시고요. 요거 하나 더 나간 문제였죠. 지금까지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을 6, 7로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연장선에는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게 광영고가 여기서부터 18번? 약간 난이도가 이상하긴 해요. 19번 같은 경우 너무 전형적인 문제인데 17번도 그렇고요. 전형적인 문제랑 살짝 응용되는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간다고 무조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서 18번, 20번, 그리고 21, 22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야기 서술형, 논술형은 별게 없었어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21번이요. 21번은 모의고사 스타일로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자, 21번 보시면 기울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죠? 그럼 선생님이 그때
기울기에 대한 내용 나오면 그림하고 연결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 놓고 보면 우선 그림을 그릴 건데 fx랑 gx가 최고차의 계수가 똑같은데 절대값이 같고 계수가 절대값이 같다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fx 빼기 gx 있죠. 그게 마이너스 6하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이 친구에서 이 친구의 절대값이 같은 계수를 뺐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건 f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고 g의 계수가 3인데 뺀 거예요. 2차의 계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고요.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3이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fx 빼기 gx라고 했는데 사실 fx 빼기 gx라는 건 둘의 교점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fx는 gx의 변형된 형태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랑 어디서 만나요? 마3하고 3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fx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근데 그 친구의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교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인데 교점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y는 g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a, b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x의 변화량 얼마예요? 네. y의 변화량이 그럼 얼마여야 돼요? 맞아요. 좋은 대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y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 친구의 y좌표는 알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으로 여기까지 다 뜯어왔습니다. 뜯어왔고 그 다음에 문제 f-3 더하기 G3 G3은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G잖아요. G3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G3은 뭐랑 똑같냐면 F3하고 똑같아요. 교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F3이 됩니다. 그럼 F-3 더하기 G3은 사실 F3이고 그럼 얘네들은 사실 알파고요. Y값.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더 했는데 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알파는 12. 알파 얼마? 6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3,6이고요. 여기 좌표는 얼마예요? 3,0인 겁니다. 됐죠? 근데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인 2차예요. 3,0 지나죠. 3,0 지난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x-3. 그래서 fx는 x-3 인수로 가지고요. 똑같은 이유로 gx도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최고차의 계수 얼마라고요? 마3. 그럼 여기 다음 와야 되는 1차는 마3 x 플러스 b가 올 거고요. 다음 와야 되는 친구는 3x 플러스 c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둘이 똑같이 마3,6을 지나야 되죠. x에 마3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6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 마3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마6이죠.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마6이죠.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b죠. 여기도 9 더하기 c예요. 근데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모두 뭐여야 돼요? 여기 이거 마이너스 9구나. 마이너스 9 더하기 c예요.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6, 왜 같아요? 같군요. 네, 6이어야 돼요. 6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9 더하기 b가. 마1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b는 얼마? 예, 그죠? 예,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게 6이 되려면 역시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번에 c가 얼마여야 돼요? 네, 맞죠? 왜 이렇게 헷갈리냐?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식에 그냥 다 넣어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쨌든 필요합니다. 이거 다 집어넣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22번은 이걸 한번 볼까요? 지석이 정신 차리시고요.
문제에 있는 z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요. z 마이너스 루트 3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2 루트 3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죠. 그럼 뭐 이제 방법은 여러 개긴 한데 여러분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얘를 z에 관련해서 z 마이너스 루트 3 말고요. z에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메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z에 음수배해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만들었는데 여기 부분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이건 겁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친구인 z의 n제곱 더하기 괄호치고 z 마이너스 루트 3의 n제곱의 제곱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z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z바의 n제곱인 거예요. 근데 그거의 뭐예요? 제곱인 거죠. 그럼 우리 이거는 그냥 항 두 개짜리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에 친구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둘의 곱 하면 z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z바의 n제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z바의 2n제곱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요건 명확하네요. 요거 z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사실 먼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결과물이 플러스라 이 두 친구는 우선 뭐가 되냐면 z의 2n제곱 더하기 z바의 2n제곱으로 간단히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가 안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안 빠져나오니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한 다음에 z의 n제곱, z바의 n제곱이 남아요. 그럼 n제곱, n제곱 똑같으니까 사실 여기 안에 뭐가 올 수 있냐면 z 곱하기 z바의 n제곱이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z랑 z바니까 이 친구랑 원래 친구의 이 친구의 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됐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둘 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라고요. 1입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얼마라고요? 1인 거예요. 1이에요. 그리고 이건 해보시면 z의 2n제곱이죠. z제곱의 n제곱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친구는 그거에 바 붙였으니까 z바의 제곱의 n제곱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값이 반복되는 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2개 단위죠. 이거 해보시면 z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z제곱은 이건 직접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복소평면 이용하시든지 z 하면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요. 그래서 이거 뒤로 60도짜리 됩니다. 뒤로 60도짜리가 6개 단위로 순환하거든요. 바도 똑같이 6개 단위로 순환해요. 그럼 이 친구들 6개 단위로 순환하고 2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6개 단위로 순환하는 걸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소평면 이용하시면 조금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해볼까요? 여러분 복소평면이래. 켤레복소수가 무슨 뜻이었냐면 x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우리 허수부 값이 하나가 여기 찍혔다면 또 다른 친구는 대칭으로 이 아래 찍힌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대칭인 구조로 생깁니다. 그래서 z제곱이 어디 찍히냐면 여기 찍혀요. z제곱이 60도짜리에 찍힙니다. 그러면 z바의 제곱은 똑같은 위치에 찍혀요. 이런 식으로요. z바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게 무슨 형태니까? 켤레 형태니까. 뭐의 부호가 반대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히고요. 다음 친구는 여기서 60도 더 간 이렇게 생긴 거에 z제곱의 제곱이고요. 이쪽으로 가서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는 z바의 제곱의 제곱이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똑같이 만나죠. 60도 또 가면. 그 다음엔 반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번은 별거 없어요. 23번은 2005를 A, 2007을 B로 놓고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니면 숫자들 묶어서 정리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24번이 표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문제에 있는 모든 함수는요, 마이너스 4와 7 사이의 값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볼게요. f-3 더하기 절대값 f4는 0이래요. 그럼 얘는 f-3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음이죠. 절대값을 더했는데 0이 되려면 이게 음수일 수밖에 없죠. 절대값의 결과물은 양이니까요. 근데 절대값의 결과물이 양이라고 얘가 양일지 음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 있는 조건으로 f-1이랑 f4가 같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랑 마일 0, 1, 2, 3, 4 있는데 여기 두 개의 값이 같다고요. 그럼 만약에 f4가 양수면 양수 여기 똑같은 데 찍히고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뭐가 찍힌다고요? 음수가 찍힌다고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인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F4가 음수예요. 음수라 여기 찍혀요. 그리고 마이너스 2도 똑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찍혀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 찍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음수 형태의 이야기라서 뒤집혀서 여기를 찍히는 거는 아닌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해서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여기 친구랑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둘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잖아. 그죠? 하나 음수고 이거 결과물 양수인데 둘의 값이 0이려면 이 친구의 크기랑 이 친구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즉 X축에서부터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찍혀요. 여기 찍히면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올린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가 3개의 근을 가지는 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찍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 친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y값을 k라고 놓죠? 그럼 이 친구의 y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럼 k의 근이 하나, 둘이에요. 우린 fx를 최고차에게서 안 나왔죠?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더하기 k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랑 4를 넣었을 때 k가 나온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는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이군요. 음수라고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여기요. f-3이 뭐여야 돼요? a하고 마3 집어넣으면 마1, 마3 집어넣으면 마7 더하기 k인데 그게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 문제 마지막 조건이 있었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94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올 거냐면 마4부터 7까지 가져올 거예요. 마3이 여기 있으니까 마4 여기 있어요. 7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건데 우리 마이랑 타에 대해 같은 값을 가지니까 둘의 딱 가운데 얼마? 1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1부터 7까지는 6이고요. 1부터 마4까지는 5예요. 거리가. 얘가 훨씬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7 7 집어넣을 거예요. 7 집어넣습니다. A하고 9하고 숫자 그지 같더라고요. 플러스 K는 마이너스 94. 이렇게 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로 미지수 K랑 A 두 개고요.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A값, K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분의 1 넣으시면 나오겠죠. 숫자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래로 볼록은 안 된다. 위로 볼록만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고요. 다 끝난 듯 뭐가 데뷔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진도 한 15분이면 끝날 겁니다.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당연하지만 모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 일부 표본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X하고 X가 아니군요. P죠, P. 미안해요. 모비율 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 N을 뽑았을 때 X를 원하는 개수
라고 놓는다면, 원하는 것의 개수라고 놓는다면 p 햇이 무엇을 띄고 있는 거였어요? n분의 x였었고요. 요 친구에 대해서 x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니까 이항분포를 띠고 있으니까 n, p 형태를 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정규분포 띄면서 여기에 오는 게 뭐였어요? npq였었죠. 이거는 이항분포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x를 n으로 나누는 구조가 되면서 p햇은 옆에다 적죠. p햇은 정규분포를 띄긴 띄는데 여기 오는 게 뭐예요? 평균이 와야 되죠. 이 p햇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v p햇이 와야 되는데 p햇이 얘니까 이걸로 넣어서 정리를 한다면 다시 정규분포 띄는데 여기 뭐가 와요? p가 왔었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n분의 1을 곱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pq가 됐었습니다. 맞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추가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비율인 거죠. 그리고 우리 요거 p햇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표본 비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모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집단에 대한 조사를 다 하면 표본을 왜 뽑습니까? 그냥 개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이야기를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모비율은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개 뽑은 거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몇 개 있나 해서 p햇만 찾은 거예요. 그럼 p햇을 찾았을 때 그 p햇의 양쪽 근처에 실제 모비율 p가 존재할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랑 똑같아요? 모평균 추정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모평균 추정할 때 1번 어떻게 했죠? 위치를 바꿨어요. m하고 뭐의 위치를 바꿨죠? 표본 평균 값, 스몰 x 바 값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게 1번이고 이해되면 이해하시고 모르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1번 누구랑 누구의 위치를 바꿀 거냐면 p하고 p햇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조금 다른 거 이야기할 테니까 보고 적읍시다. 그럼 여기에 p햇 자리에 뭐를 적자고요? p를 적자고요. 그럼 변수가 p가 되는 거예요, 현재. p가 되고요. 모비율을 확률 변수로 놓은 상태에서 정규분포 그대로 유지되고요. p 자리에 뭐 놓자고요? p햇이라고 놓는 겁니다. 됐죠? 근데 p가 또 여기도 있어요, 이 문제는. 그죠? 이항분포다 보니까 이 값이 여기도 영향을 같이 미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p햇으로 바꿔줘요. 그럼 사실 q라고 나와 있는데 이 q는 1-p였죠, 원래. 그럼 여기도 1-p햇. 뭐가 와야 돼요? q햇이라는 친구가 오는 겁니다. 이걸로 바뀌는 것만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변수가 p죠? 그래서 2번 뭐예요? 신뢰도랑 신뢰 구간이 있겠죠? 신뢰도 알파 %였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어떻게 설정했죠? 신뢰 구간은 p햇-c랑 p햇 더하기 c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야기를 합쳐서 우리는 뭐로 표현을 했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누구? 변수 p가, 모비율 p가 신뢰 구간 p햇-c와 p햇 더하기 c 사이에 올 확률이 100분의 알파라고요. 나머지 여기 똑같은 거죠. 저기에서 p가 여러 개 있어서 그것만 바꾸는 것뿐이고 똑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했어요? 표준화하고 끝났습니다. 표준화하면서 끝났고요. 표준화 이야기는 p하고 변수가 z로 변하고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 루트 씌운 걸로 나누는 거죠. 분산이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요? -c 곱하기 루트 p햇 q 햇분의 루트 n이 되는 거죠. p햇 q 저기 아니고 요거 바꾼 거. 그 다음에 여기는 c 곱하기 루트 p햇 q 햇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고 그게 100분의 알파인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거의 확률 계수 k가 있을까?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 확률 계수 k가 있을 겁니다. 그죠? k 확률 계수였어요.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었었습니다.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95%는 보통 1.96, 99%는 2.58로 나왔던 그 친구입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던 것처럼 C는
C는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 햇 Q 햇이 됩니다. 나머지 모평균을 추정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뭐만 이야기하면 되냐면 P랑 P햇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적으세요. 이론 끝입니다. 몰라도 되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봤나요?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이거 선생님이 마지막에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뭐 신뢰도 얼마에 뭐 이렇게 표본 오차가 어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거나 막 그런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면 교재 좀 잠깐 볼까요? 정석 보시면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가 A 후보를 지지하였고 이 조사의 신뢰 수준 또는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뢰도는 95%의 이 표현이요. 오차 범위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신뢰도까지는 했죠. 신뢰도는 믿을만하다랑 전혀 관련 없다고 그랬어요. 이 범위 내에 평균이 존재할 확률, 여기선 비율이니까 모비율이 존재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을만하다랑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오차범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표본오차 또는 오차범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모평균을 추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P-햇이고요. Q-햇인데 Q-햇은 1-P-햇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의 합은 무조건 1이니까요. 그죠? 이게 비율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뽑냐 그렇지 않냐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P-햇의 음수배의 제곱 플러스 P-햇이에요. P-햇에 대한 몇 차죠? 2차죠.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이거 위로 볼록한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이에요. 그리고 P-햇은 비율이니까 음수 못 나옵니다. 그죠? 음수 못 나와요. 그리고 사실 0도 못 나와요. 1도 못 나오고요. 그럼 이 범위 내의 이야기니까 2분의 1일 때가 제일 큰 값이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누구보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값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럼 여기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4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루트 씌우고 n으로 나누고 루트까지 씌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구보다 작냐면 4n분의 1의 루트보다는 작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C 있죠. C 어디 있냐? C. 요 C가 누구보단 작거나 같냐면 확률 계수 곱하기 루트 4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요 C가 기억나요? 우리 모평균 할 때 P-햇 더하기 C부터 P-햇 마이너스 C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EC가 됐었죠. EC 보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요 C가 최대 값이 존재합니다.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비율이라는 0과 1 사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값을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표본 오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문제 풀긴 풀었어요. 표본 오차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서 하나, 둘, 셋에서 P-햇을 빼볼게요. P-햇을 빼면 P-P-햇이 마이너스 C와 C 사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P-P-햇의 절대값이 C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모평균 추정할 때 뭐에서 뭘 뺐냐면 M 빼기 X바가 C. 그러면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수학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한 글자. 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최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모비율로 넘어오면서 뭐가 돼버렸냐면 이 값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차가 되는 겁니다. 표본 오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신뢰도 95%의 오차 범위는 3.1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뭐가 나왔냐면 p 해시 45, 0.45가 나온 거예요. 0.45가 나왔죠? 근데 표본 오차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래요. 그럼 이 표본 오차가 사실은 C라고요. 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0%로 적을게요. 그냥 보기 좋게 45% 빼기 3.1%와 45% 더하기 3.1% 사이에 실제 모비율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95%라고요. 95%면 사실은 그냥 맞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얼마냐? 41.9%와 48.1% 사이에 실제 모비율이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 모비율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95%라고요. 아니요. 이게 통계를 이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넘었어. 한 60%가 나왔어. 까봤더니 진짜 60%야. 그러면 5%의 확률로 빗나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5%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딱 한 번만 할 건데 5%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95%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신뢰도를 99%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범위 내에 실제 모비율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대 범위를 우리는 표본 오차, 사실은 C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표본 오차는 실질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C에 대한 이야기나 표본 오차를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로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어떤 후보랑 어떤 후보가 이렇게 표본 오차 사이에서 둘이 겹쳐버려. 그러면 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긴 한데 표본 오차 내에 있으면. 반대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데 이 사람의 표본 오차랑 이 사람의 표본 오차가 안 겹치죠? 그럼 사실상 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성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투표 결과를 볼 겁니다. 투표 결과를 볼 때 보고 신뢰도 95%의 표본 오차 3.1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95%니까 믿을만하단가 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 범위 내에 진짜 값이 존재할 확률이 95%다. 그리고 이 범위를 요쪽을 써준 게 표본 오차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모비율이 실제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투표 결과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투표했는데 48.1%를 넘어갈 확률은 5%가 안 된다고요. 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 결과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나올 확률이 95%. 근데 5%의 확률로 빗나가서 이쪽에 나오거나 이쪽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더 나올 확률은 절반으로 놓고 보면 2.5% 미만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60%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여기 가운데 45에서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죠? 그러면 2.5%도 아니고 한 1% 미만일 겁니다. 확률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식인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통계 같은 거 나왔는데 99%가 거의 믿을만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 됐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과제로 나갈 거 중에 하나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하나. 연습 문제 11-4번. 이게 이번에 과제 나갈 거 중에 있네요. 어떤 TV 드라마의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중에 표본 조사를 하였다. 이거 실제 이렇게 해요. 라디오 조사나 옛날 TV 조사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 TV를 시청하고 있던 4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채워넣어 볼까요? n이 얼마라는 거예요? 400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현재 모비율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400명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
20%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대요. 그럼 사람 수로는 80명인 거고요. 뽑은 게.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400분의 80이어서 뭐가 된 거예요? 20%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퍼센트긴 했는데 요거 하면 비율로 표현해야 되니까 0.2라는 거죠. 지금 피햇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0.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피햇은 정규분포 띈다고요. 얼마짜리? P, 400분의 PQ짜리 정규분포를 띄고 있어요.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선 추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추정 이야기예요.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P 자리에 P햇이 들어가고 P의 자리에 P가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변수가 P가 되고요. 정규분포 띄는데 0.2 분수로 적을게요. 5분의 1, 400분의 바꿉시다. 20의 제곱분의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예요. 됐죠? P햇, Q햇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5분의 1, 5분의 1 있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 5분의 2 전체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하면 100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어차피 표준편차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규분포 띄는데 5분의 1, 100분의 100분의 2면 얼마냐? 50분의 1이네요. 50분의 1의 제곱을 띄고 있다고요. 누가요? 모비율 P가요. 근데 95%예요. 95%고 지금은 안 나있는데 보통은 나와 있죠? 95%에 대한 확률 계수는 1.96입니다. 그거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요거 하고 나서 첫 번째, 신뢰도 얼마? 95%. 그러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5분의 1 마이너스 C와 5분의 1 더하기 C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률로 이야기를 한다면 스몰 p, 모비율 p가 5분의 1 마이너스 C와 5분의 1 더하기 C 사이에 있을 확률이 100분의 95, 0.95라고요. 그리고 0.95고 마지막 이걸 뭘로 해요? 이제 표준화할 겁니다. 표준화하면 P 있는데 변수가 Z로 변하고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눠야죠. 됐죠? 100분의 50. 자, 그러면 마이너스 C 곱하기 50. 그 다음에 C 곱하기 50은 0.95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1.96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50분의 1.96이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기 싫어. 1.96을 5로 나누면 0.에서 0.03, 15, 46, 0.49, 45, 102, 0.0392가 되겠네요. 0.0392가 되고요. 그럼 그게 C였으니까 결국 신뢰 구간은 5분의 1, 0.2에서 빼기 0.0392랑 0.2 더하기 0.039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신뢰 구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1608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콤마 0.2392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범위 내에 실제 모비율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50분의 어떠고? 이건 50이죠. 이건 50이죠. 여기 50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5분의 1. 5분의 1. 그것 때문에 5분의 1. 표본 비율이 5분의 1이니까. 됐죠? 똑같은 거예요. 뭐만 1번 하는데 P가 여러 개라 그 P가 모두 PS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에 투데이 푸시면 되고요. 투데이 다 풀면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오늘 할 게 끝납니다. 오늘 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혹시 그럼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까지 한 확률과 통계 중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죠. 공부들을 안 하니까요. 자, 투데이 풀겠습니다.